의사일정 제50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권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안성시 현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한증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성면 축산식품 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시의회 청원에 대한 조치사항과 공론화 과정에 대해 안성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의회 청원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 절차 재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5일 의회에 통보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기존 구성에 법률상 하자가 없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 절차 재시행은 현재 상태로서는 재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공론화 과정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다만 도축장 입주를 반대하는 민원과 찬성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지난 9월 3일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성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심의 결과 갈등관리 대상 사업 1등급 결정과 갈등사항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 조정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되어 시에서는 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이해 당사자에게 지난 9월 9일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미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이 새 일자리 영역 개발과 참여 인원 확대, 동절기 휴업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 설치 및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로 소득 창출과 안정된 생활 보장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19년 현재 안성시의 논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40억 7,434만 1천 원이며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안성시지회, 안성시 노인복지관, 안성문화원, 안성시 새마을지회 등 4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형 사업 1,237명, 시장형 사업 19명, 인력 파견형 사업 50명 등
총 1,306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익형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 일자리 영역 개발과 참여 인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을 지정하여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시장형 사업으로 서울면 신길이 경로당 등 5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쇼핑백 접기, 테이핑 작업 등 시범 사업을 통해 5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인동 시장 내 매장을 임대하여 참기름, 꽈배기, 도넛, 뻥튀기, 제조 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니어 클럽 내 재봉시설을 갖춰 간단한 의류 및 소품을 제작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용곤충 가공 판매, 농산물 직매장 운영 등 농촌형 틈새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하는 인력 파견형 사업으로 관내 상공회의소, 기업인 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노인 고용률 확대를 위해 고용주 상담 지원, 착한 기업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군의 해안 환경 개선 및 노인 일자리를 접합한 바다사랑 환경 지킴이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한기와 동분기를 고려한 지속적인 소득 창출과 생활 보장을 위해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실버 택배, 실버 카페, 육아 돌보미 등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집행부를 중심으로 지난 9월에 지정된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과 3개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을 적극 활력하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참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 일자리권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2019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체 검사를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4건은 CCTV 설치 공사, 삼중면 마을 진입로 도로공사,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 감독 등으로 현재까지 그 별도의 자체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간의 추진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설치 공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 방범용을 위해 추진한 4건의 CCTV 설치 공사건은 확인한 바 적법하게 계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삼중면 마을 진입도로 공사건에 대하여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11월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 공사비 4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특성상 마사토 등의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설계서 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해가 마사토 전통 재료를 사용하면서 비가 올 경우 마사토 유실 등 몇몇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하자 보수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 감독에 대하여는 공도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으로 경기도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자체 검사를 통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오해 및 의혹의 불씨를 만들지 않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하여 안성시 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노선 입찰제 선정 노선 불수용 행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남한성 IC 경유 안성 서울 직동버스 신설이 지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공약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고 2018년 하반기에 경기도로부터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수요조사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으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안성 강남 노선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무 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어들음에 따라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감소하고 만차로 버스 이용 불편을 겪는 공도 강남 노선 등 2개 노선을 선정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경기도 노선 입찰제 선정 심의 결과 안성 강남 노선은 제외되었고 공도 양재 노선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내 6개 정류소 경유에 따른 다수 민원 해소를 위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우선 검토 중에 있었고 공도 양재 노선은 후순위로 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안성 강남 간 논수특 직행 노선을 노선 입찰자가 아닌 시의 버스 노선으로 변경하여 지난 5월 28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도 양재 노선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2020년 노선 입찰제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시 서부권 지역의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2020년 노선 입찰제 수요조사에 공도 양재 노선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불수용 의견 제출로 우리시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 입찰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대해서는 근본 시정 질문과 주민 설명회 청구 내용이 동일하고 노선 입찰제 추진 방향에 대하여 우리시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노선 입찰제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기보다는 개정근로기준법, 교통소외지역 버스 노선 및 행복택시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이 반영된 안성시 대중교통 발전 토론회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중교통 관련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기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부 지원시설 13개소, 민간시설 3개소 등 총 16개소를 지정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 기준은 1인 대비 1일 25리터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우리시 인구는 19만 5,971명으로 비상급수량은 4,899톤이 소요되나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한 확보량은 6,676톤으로 확보율은 136%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는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음용소 기준 46개 전 항목 검사는 연 1회, 6개 항목 일반 검사는 연 3회로 총 4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물탱크 청소, 관정 청소, 오염원 제거 소독을 실시하여 재검사를 추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 개선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물탱크 관정 청소와 소독약 투입기, 여과기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질 개선을 시행을 하고 비상급수시설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발전기 수리 및 교체, 외관도색, 음수대,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주민에게 음용 생활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발전에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황기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진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질문 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환 부시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 일문 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제5항의 규칙에 따라 일문 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부의장님과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질문하십시오. 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께 경기도 노선 입찰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강남 간 시외버스 노선, 즉 안성시 자체 노선을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준공영 노선 입찰제 사업에 선정된 공도 양재 노선을 불수행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하시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타당성을 가지시려면 경기도 준공영제 선정 노선을 수행할 경우 안성 강남 간 노선 추진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안성시 실무 부서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과 안성시 자체 노선 추진은 하등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공도 양재 노선은 이 노선대로, 안성 강남 노선은 이 노선대로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과 안성시 자체 사업으로 동시 추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을 수행할 경우 안성 강남 간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경기도 등 상위부처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회신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장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 강남 노선을 추진 중에 있었고 그 두 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추진한 다음에 후순위로 공도 양재를 추진할 계획으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데 중간에도 그러면 노선선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사전에 공문을 내서 안 했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노선 선정이 확정된 이후에 불수용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선정되기 전에 경기도의 불수용 선정 공모 사업을 취소시켰어야 맞는 거죠. 저희가 공도 양재 노선을 취소시킬 사항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에서 두 가지 노선을 공모 사업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 말씀드리면 시장 공약사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후순위에 밀렸다. 네. 이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노선 선정위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공모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울 강남 안성 강남 노선을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 시의 국장님, 판단이었습니다. 경기도 공영제 노선버스 입찰은 어느 하루 아침에 한 거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게 공약서에 들고 우선 추진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미리 포기했어야 이런 불상사가 안 난 거죠. 작년 12월에 지금 노선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인사권자 시장의 그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공무원들이요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실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끝. 이런 행정이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주무관들이 애써서 공모사업을 했고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밑에 있는 실무자 일을 이렇게 밤새면서 고생을 시키나요? 차라리 그 포기했어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성시가 행정을 불필요한 행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타 업무에 너무 충실한 겁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실무부서 공직자분들이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성시 발전을 제외하는 시민들의 편을 나무라 하는 비상식적인 결정, 도대체 이 정책적 판단이라 하는 그 저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차후에 정책적 결정이 무엇인가, 뭐 사전적 의미와 안성시가 말하는 정책적 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행정은 시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실무 공직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공직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 준공의 노선에 선정되고도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이를 불수용한 안성시가 관련된 시민들의 그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청구를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시의원이 본회의 등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 제도와 주민 참여의 설명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할 수 있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주민청구 제도에 대해 안성시는 기본적인 차이점과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시의 답변은 의회에 답변했으니 주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안성시 대중교통 발전 토론이라는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준공영제 선정을 왜 거부했냐고 묻는 건데 지금 안성시는 대중교통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자고 너무나 엉뚱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주민 설명회 청구 내용이 그 공도 양자간 노선이 왜 불수용됐나 이거에 대한 그 토론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답변 드렸다시피 그 단일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신청을 해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설명회를 요구한 사항도 그 노선에 대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청구된 내용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단일권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됐을 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그 주민 청구의 이행에 관한 안성시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이 좀 문제였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사 중이거나 보안이나 이래 피해라는 사항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한하고는 주민 청구 사안을 이행하도록 규정이 담긴 개정안을 제가 만들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청구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통해 우리시 민방위 비상급수의 확보 용량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지금 우리 시가 확보한 그 비상급수 중에는 민방위 업무 지침 등에 정한 기준에 맞춰서 이게 확보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에는 1인 대비 1일 25리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36부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예. 우리 국장님
보고를 잘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네. 그 민방위 업무 지침에는 그 읍과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일 25리터, 네. 25리터 중에 식수는 9리터, 생활용수는 16리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성시의 생활용수는요, 지금 당황동 쌍용공원 부진에 있는 그 200톤짜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맞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성 이동의 경우에는 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저 안성 이동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만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안성시가 확보한 16개 비상급수 시설은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강면에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 일동제약, 그다음에 공도에 있는 참맛에 있는 그 민간 시설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읍동에 한 것은 사실상 거의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하고 2019년도 인구를 봤더니 약 그 읍동만 한 2만 5천 명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게 설정되었다고 난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 확보 기준이 1일 25리터 기준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이동의 그 비상급수 시설이 지정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1동, 2동, 3동이 다 인접 지역이라 뭐 동별로 이렇게 그 의무사항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지정할 사항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동은 다 같이 연접돼 있기 때문에 지금 1동하고 3동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는요 2008년 이후에 한 개의 시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하고 2019년 지금 10년의 차이 인구가 얼마 변화가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전혀 증설을 안 했어요.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확보율이 136%가 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신청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추가 검토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실태조사 하면서 누누이 관계 부서에 제가 자료도 드렸고요. 충분한 그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공무원들 있잖아요. 다 자기들 발뺌만한 바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물에 대한 현장에서 직접 읍면동의 민방위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도 한 사실이고요. 어떻게 책상에서 탁상 공론하는 거고 현장에서 본 거고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뭐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모른다 이런 겁니까? 그때 가봐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그 민방위 업무 지침에 의하면 인구를 가상해서요 인구가 밀집된 부분이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6%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강면 베네스 골프장 거기가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참맛, 그다음에 일동지약.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민간시설이 있는데 민간시설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민간시설 경우 전시나 비상상황이 되면 그 문을 개폐 여부도 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비상급수를 떠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도의 4개소, 안성 1동에 2개소, 그다음에 안성 3동에 3개소, 양성면, 죽산, 일죽, 서운, 금강면 이렇게만 돼 있으면
대덕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가 1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 대덕면의 경우 어떻게 좀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면별로 동별로 하나를 설치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추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예, 것은 지금- 면별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네. 15,000명. 그럼 평상시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계획조차도 없었는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침에 의하면 매년 1월에 이 민방위 비상급수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성은 지금까지 전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수질 관리라든가 그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질 관리요? 네. 아,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13개 그 급수시설의 지금 수질 관리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 일부 16개 중에 뭐 일부는 부적합된 시설물도 있고요. 그 적합된 기준도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고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하면 양진초등학교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번의 수질 검사를 했는데 3번이 부적합 판정을 나왔고요. 네. 공도초교 2017년부터 19년 동일한 기간입니다. 8번에서 5번이 부적합. 참맛 3번 중 1번이 부적합. 대림동산 9번 중에 5번이 부적합. 낙원공원 8번 중에 2번이 부적합. 복랑공원은 9번 중에 9번이 다 부적합 나왔습니다. 건지공원 7번 중에 1번, 일동제약 3번 중에 2번, 경남공원 7번 중에 2번, 솔밭공원 9번 중에 4번, 양성중학교 8번 중에 3번, 일중면사무소 5번 검사를 했는데 4번이 부적합 나왔고요. 소원면사무소 7번 했는데 3번이 부적합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부적합이에요. 일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평시에 지침에 의하면 음용소로 식수 가용하도록 개방된 시설들입니다. 근데 의원님 그 부적합 나온 시설이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연 사회에 수질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사회에 나온 게 아니고 1분기 때는 그 적합이 나왔다가 2분기 때는 부적합 나오고 다시 또 3분기 때는 적합이 나오는 이러한 그 수질이 그 관리가 국장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국장님. 때문에 예. 일반적인 검사는 분기 1회 한 번 하는 거 맞고요. 네. 1년에 반드시 1회 정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정기 검사 중에 부적합 판정 나온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하면 연속해서 3번 이상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자문을 구해서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연속해서 지금 3번 나온 게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복랑공원 한 개소가 지금 연속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에 부적합이 나와서 이걸 생활용수로 그 전환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인원이 부족해서 잘못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다면 인원도 더 보충도 하고요. 예산도 편성된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대림동산 안성맞춤 가족공원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2001년도 노인정 이후에부터 작년까지 노인정에서는 이물을 먹었고요. 이 물은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기 검사에. 저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걸 꼿꼿이 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뭐 예산이나 인력 운영 문제점 등으로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사실은. 대림동산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 나온 적을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즉시 중지를 하고 상수도 공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예산 인력 관계에 저희가 더 투입할 내역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네. 좀 물어볼게요. 어차피 같이 했으니까. 그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책임자 정부가 누구입니까? 관리 책임자 관리 책임자 부. 지금 저기 안전총괄과장하고 해당 읍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돼 있습니까? 네. 아, 그
현장 가서 확인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3개 시설 다 돌아봐야 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읍면동장 정, 부, 민방위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 점검일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되어 있고 그 외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매월.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가서 봤습니다. 그냥 비상발전기 전원도 꽂혀져 있고 다 녹슬고 낡은 것 그냥 그 비상발전기가 있다 하는 흉내만 낼 정도로 갖다 놨습니다. 이거 사실상 심각한 겁니다. 네? 비상시에 이게 작동이 안 될 정도 그런 고물들을 갖다 놓고 버젓이 운영도 있다고 이런 실태입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제 말이 틀리던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뭐 비상 발전기라든가 이런 부분, 뭐 관리 책임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을 저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모든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방문해보고 느낀 건 뭐냐면요. 일부는 우리가 가뭄 때 쓸 수 있도록 비상급수 할 수 있도록 5기로 그 배수전을 이렇게 빼놓은 데 있는가 하면 다른 데는 전혀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청소 상태 엉망입니다. 잡풀 쓰레기 등등등. 어떤 데는 그 저수 청소를 안 해가지고 녹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비상시에 금을 드셔보세요. 또 그럴 리 없겠지만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불감증 안전 불감증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도 안 먹는 물을 주민들 보고 먹으라고 강요하겠습니까? 그 사실 전반적으로 가릴 때 보니까 정말 엉망이고요. 최악의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실태 점검하시고요. 저희들이 그 잘 못된 건 잘못된 지적해서 좀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에 좀 영향을 주도록 하고요. 지금 금석천 여러 번 그 공사 뭐 정비 사업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급수대가 있잖아요. 이미 다 틀어져 있어요. 끼울러져 있어요. 아 금석천은 그 주변 공사한다고 수억의 돈을 들여서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급수대가 있잖아요.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수도꼭지를 다 절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이것은 그 민방위 비상급수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성시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건데 그 우리가 100% 완벽하게 잘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상시 가능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관리를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시고 민방위 업무를 그 담당하는 인력 충원과 사업비를 책정해 적어도 내년도 본 예산에는 기본적인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시설물이 필요한 사항, 인력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비상급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안성시장 권한 대행이신 부의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차례 들어가 주시고요. 네, 부의장님 잠깐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 편의상 안성시장 권한대행 직위를 생략하고 부의장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회의규칙 제77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답변 시간 72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의장은 답변서를 해당 질문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안성시 회의규칙 제77조 제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법무 담당관실 그 시정 질문 자료가 1차에
24일 날 도달했는데 어제 보니까 다시 바뀌어서 왔습니다.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내용도 우리 행정복지국장이 답변하신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니 공문서상으로는 오늘 아침에 왔고 저녁 10시에 우리 의회에 갖다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회의 규칙 규정상 그 72시간에 그 제출하도록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요구한 자체 감사 추진 실태에 대해서 제가 답변자를 지정해서 부시장님이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 법무 담당관도 아니고 직제와 전혀 무관한 행정복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시장 직무대행이 되면 행정복지국장이 부시장의 업무를 대행합니까? 직제순에 대하면 이제 담당관의 경우에는 우리 부시장 직속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행정에 따르면은 그 직속 상관이 부시장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관계자 물어봤습니다. 이를테면은 직속 우리 부서에 대한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느냐 했더만 통상적으로 담당관의 그 답변은 행정복지국장이 한다고 하길래 그럼 알았다. 네. 그렇게 이해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 1차본하고 2차본하고 혹시 보셨습니까? 뭐 저는 실제로 1차본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복지국장이 답변하기에 실제로 관심이 없이 그냥 내용만 봤습니다. 다만 이제 검토 과정에서 좀 내용이 너무나 조금 우리 행정인으로서 이를테면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경태 의원님께서 추진 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여쭈었는데 그 답변은 이제 조금 개괄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감사 담당관한테 의원님 질문이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이니까 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라고 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답변된 것이 회의 규칙도 좀 어긋나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시의회에서는 그 대부분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다르게 시장님이 답변하실 부분과 각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질문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안전도시국장이 지정을 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그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셨고 그것도 내용도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상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의원이 지정한 공직자 또는 권한이 있는 공직자가 답변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국장 그 답변은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의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의회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들을 고려해 볼 때 집행부 감사부서가 감사하여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준 동시에 의회에서 사안별로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따른 공직사회의 필요를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는 시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며 자체 감사 요구를 하지 말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시장 권한 대행이나 감사 관련 부서장이 아닌 권한이 없는 행정복지국이 나와 2011년도 가이드북을 내세우며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감사, 징계 등을 집행부에 직접 요구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넘는 행위로 보는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요구는 안 되나 이송은 가능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자료를 집행부 또는 해당 부서에 이송한 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 제3항에 따라서 그 처리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도 행정안전부의 해석 또한 동일합니다. 이 같은 권한에도 시의회가 이송이 아닌 처리를 요구해온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공직 피로도를 낮추고 행정부 내부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답변을 그동안 집행부 자체 개선을 기대하며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 감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안별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아마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선에서 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의회 관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대의회 관계와 우리 집행부가 안성 시민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각 사안별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법무 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요구된 4건 전체가 토목 및 건축 분야에 해당하는 시설 분야로 시설 분야 감사 인력이 없으니 인력 충원시까지 조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근데 감사부서 답변 자료와 시정 질문의 답변 내용이 왜 상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성을 제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전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각 사안별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밝히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요건에 대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의장님께서 권한대행이 되신 지 한 2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질병 등으로 좀 확산 방지 예방 등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양성면 축산식품 복합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그 5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성면 축산식품 복합산업단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는 공공갈등 조정 협의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공갈등 조정 협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어떤 기준으로 구성할 예정인지. 두 번째, 안성시가 예상하고 있는 공공갈등 조정 협의의 가동 시점과 종료 시점은 언제인지. 세 번째,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에서 권고 사안이 나오면 안성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네 번째,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가 객관적인 여론 추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투표, 여론 조사 등을 시행할 생각은 있는지. 다섯 번째, 지금 현 시점에서 인허가 중단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시 업체 측의 행정소송 등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안성시가 법률적 자문을 구한 사항이 있는지. 이 5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된 공공갈등은 그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방적 행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민 갈등은 안성시가 해당 산단 인허가 절차 진행 전, 즉 협의 과정에서 주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안성시의 행정에서 발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안성시는 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이해 당사자이자 갈등을 유발시킨 장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민이 아닌 업체의 편에선 안성시 행정의 피해는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안성시의 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 권고가 나와도 이행을 안 하거나 그 이행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성시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